자, 이태원에서 할로윈 즐기러 나간 젊은이들이 토요일 날 저녁에 10시 20분경 154명이 숨졌습니다. 그 중에 외국인이 26명이라고 해요. 자, 엄청난 참사가 발생했는데 그것이 길이 폭 3.2, 길이 40m 밖에 안 되고 경사 10도에 그런 그 좁은 내리막 골목길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다 잘 아시다시피 그 이태원역에 내려서 1번 출구로 뒤쪽 세계음식문화거리 그쪽에 그 유명한 클럽, 술집, 바들이 많이 있어서 거기가 사실상 메인 스트리트죠. 그 골목이 해밀턴 호텔 뒤쪽 골목이요. 자, 그런데 이태원이라는 이 지역의 특성을 생각을 해보면 이태원의 그 역을 놓고 해밀턴 호텔을 놓고 그 건너편 쪽에는 좀 변두리로 취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태원의 메인 스트리트는 해밀턴 호텔 뒤쪽에 있는 세계 음식 문화거리라고 요즘 부르는 이태원 입구에 들어와서 뒷골목으로 올라가면 그 녹사평 그 로타리 쪽에서 접어들면서 이제 곧바로 뒷골목으로 올라가서 길이 한 500m쯤 되는 뒷골목이 사실상이 이태원의 메인 스트리트입니다. 자, 그 골목도 폭이 지금 뭐 한 10m도 되지 않는 정도의 골목일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그 골목을 중심으로 지금 젊은이들이 핫하다는 클럽, 바, 술집 다 몰려 있죠. 그러니까 이태원에 오는 사람은 다 그 골목에 그날 가게 돼 있고 특히 할로윈이라고 해가지고 각자 지 나름대로 이 코스프레를 해서 그 골목을 누비면서 즐기고 싶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부 그 골목으로 가는데 그 반대편이나 뭐 그쪽에서 좀 떨어진 데는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골목 안에 다 좁은 골목 안에 투입되고 또 그 골목에서 역으로 직결되는 이 더 좁은 이 폭이 3m 조금 넘는 그 골목에 경사에서 올라가는 사람, 내려오는 사람이 뒤섞였습니다. 자, 이 문제가 이제 다른 그 재난하고 크게 차이가 있는 것은 다른 재난에는 기본적으로 가해자가 명백히 있습니다. 세월호는 그 세월호 배를 운영한 손 박사가 가해자고요. 또 더 나아가서 과거에 대구 지하철 사건 때는 그 방한 사람이 가해자고 또 삼풍백화점은 삼풍백화점 측이 가해자고 또 성수대교는 그 다리를 지은 쪽이 가해자고 뭐 과거에 또 격포 유람선 사고는 그 유람선 회사가 가해자입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대부분의 대규모 재난에서는 명백히 있었어요. 미국 같은 곳에서 이제 대형 재난, 이 총기 피격 사건이 일어나면 총을 쏜 가해자라는 부분이 있죠. 근데 이번 이 이태원 재난의 특성은 가해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세월호 때도 이 세월호 당시 유병언의 선 박사가 사실상 보상하는 부분에 발을 빼버림으로써 정부가 보상의 주체가 되었고 정부가 유병언의 선 박사에서 돈을 받아서 보상해 준다 했지만 결국 그것도 제대로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다른 어떤 대규모 재난은 인명피해가 난 재난은 가해자가 명백하게 있는데 이 사건은 또 그거하고는 다르게 가해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잘못해서 이렇게 되었는가라는 부분으로 지금 아마 며칠 지나면 또 초점이 모아질 거예요. 자, 이와 관련해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이태원에 사람이 몰릴 것으로 예상했는데 경찰 소방인력이 어느 정도 배치됐느냐는 질문에 경찰 소방인력을 미리 배치해서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걸로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답을 하며 코로나 방역 조치가 풀리는 상황은 있었지만 그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인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인파 예측 실패를 자인한 언급이다라고도 말을 했지만은 당일날 오전부터 오후 9시까지 광화문 용산 일대의 보수, 진보, 좌우 이 세력 대결이 있었죠. 그래서 경찰 기동대 4,000명이 투입되고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도심 시위에 모일 것으로
예상되어서 경찰 병력 상당수가 광화문 용산 쪽으로 배치됐다라고 장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서울시도 마찬가지예요. 서울시도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고 이태원 골목길은 용산구청 관할이라 시 차원에서 별도의 안전대책회의를 갖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지난 10월 8일 날 있었던 한강 불꽃 축제 부분은 여의도에 100만 명이 모였지만은 서울시가 종합안전본부를 설치해 현장을 관리했다는 겁니다. 자, 당시 이제 주체는 하나 등 이 개인 회사였지만 이 시가 개입을 했죠. 용산구청도 대비가 소홀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용산구청이 27일부터 그러니까 목요일부터 부구청장 주최로 헬로윈 대책 회의를 열었지만은 인파 분산 유도 외에는 다른 언급이 없었고 그래서 용산구청은 코로나 감염과 마약, 거리 청소 등을 주로 논의했다는 거예요. 근데 또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도 있고 해서 특별 대책을 좀 강구했는데 그런 게 이번에는 또 코로나 문제가 빠지면서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상 이태원에 가면 할로윈 날 이상한 분장을 하고 이 코스튬 플레이를 하고 많이들 모인다. 그래서 할로윈 하면 이색적 분위기가 있는 그림이 이태원으로 가자. 이렇게 애들 사이에 머릿속에 낙인이 찍혀 있는 거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안전이 위협했다. 그래서 아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당일날 13만 명이 넘는 사람이 그 좁은 골목에 몰렸는데 경찰은 137명, 인파 1000명당 경찰 1명이다라고 봐야 되고 보영 통제도 없었다는 거예요. 자, 노마스크 대규모 행사에 도로 교통 그러니까 길가로 이제 나오지 마라. 차단이는 길가로 나오지 마라는 인력만 배치했고 서울시도 용산구도 통제 계획을 세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도로 가득 메운 인파에 그야말로 이 길이 막혀버린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이 막혀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런 속에서 한 구석에 좁은 내리막길 골목에서 지금 애들이 넘어지기 시작하니까 뒤에서 또 밀지마 그러니까 또 밀어 이래서 더 밀어버리던 양상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자, 할로윈 행사를 뭐 요즘 젊은이들이 한국만 즐기는 것도 아니고 오늘 동아일보 보면 일본의 할로윈에는 일본의 29일 금요일 날 오후에 할로윈을 맞아서 일본 도쿄 번화가 시부야에서 질서 유도 경찰이 디스크 자키 폴리스라고 부르는 경찰차 위에 올라서 마이크를 잡고 질서 유지를 계속 방송을 하고 다니고 또 전광판 차가 다니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만 명이 몰렸지만은 이 사람들이 주로 많이 몰리는 곳에는 방송 경찰차가 다니고 또 지자체가 한 달 전부터 질서 캠페인을 하고 뉴욕도 할로윈 기간에 100곳에 교통을 제한시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참으로 안타까운 거는요. 그 한남대교 건너서 올라가서 이태원으로 꺾어지는 그 한남동 입구에 교통을 차단하고 그리고 녹사평 역 있는 데서 교통을 차단하고 그 가운데 길을 비워뒀더라면 토요일이니까 퇴근길 문제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길을 다 그냥 인파로 비워뒀다면 사람들이 길 가운데로 몰려 나와서 6차선 정도 되는 그 길이 있잖아요. 그 길을 갖다가 한 2km 정도 메우면 그야말로 큰 사고 없이 잘 끝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태원이라는 특성이 한쪽은 산등성이고 사람이 모이는 데는 거기에 산등성이 산하에 좁은 골목이 있고 사이사이에 경사 골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는 사람들이 잘 안 가요. 그러니까 그 좁은 데만 다 모이다 보니까 이 사태가 났다는 거예요. 자, 물론 업체들이 이 행사 주체가 있고 또 자체적으로 안전을 갖다가 도모했으면 모를까. 아무런 뭐 이태원에서
할로윈이라는 행사 자체를 공식적으로 하지 않은 마당에 그 이태원 자체에서 이 축제를 주관하고 주최하는 그 신고 대상이나 단체나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 오라고 공식적으로 홍보한 것도 아니지만 알아서들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경찰이 미리 대비하고 서울시와 지자체가 협조해서 도로만 차단하고 사람을 끌로 유도해서 길 가운데서 놀아라 했으면 됐을 일인데, 한국 사람들의 경직성, 그러니까 이 형사 주최 측도 없고 사전에 협의된 것도 아닌데 임의로 큰 도로를 차단하고 이 애들의 통로를 열어주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경찰이든 공무원들 성격으로 섣불리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거라고 보입니다. 특히 그날 9시까지 시위가 이어지는 마당에 이태원에서 그렇게 했다가 이 시위대와 뒤섞이면서 혹시 또 이 확산될까봐 더더욱이 꿈에도 경찰은 그런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태원의 압사 재난의 배경에 담겨 있는 일은 이 좌파가 시위를 하고 그걸 갖다 또 막는다고 우파가 시위를 하면서 시위에 경찰이 집중되고 이태원에서 벌어지는 부분은 행여나 이태원 쪽이 이 시위와 결합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정도만 관심이었지 이태원에서 압사 사고가 날 거라는 조금의 관심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지역 경찰서 단위에서 교통안전 경찰 정도만 배치했다는 거예요. 자, 이 일을 가지고 누가 가해자다, 정부가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것까지도 다 내다보고 대처했으면 좋았겠지만은 한국에 누가 집권하든 이런 일들까지 개선하지는 못했을 거고 아마 치안 수요 이 부분에 급급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화 살인의 추억에 보면 당시에 학생 시위 때문에 경찰이 전부 거기 투입되면서 연쇄 살인이 일어났다. 그 시대에 대한 이 한탄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태원 압사도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태원 압사에서에 보면 가해자가 없는 사건에 대해서 누구에게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이냐 참으로 지금 어렵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기성 정치권이 조금이라도 이 문제에 책임을 묻고 싶다면 거리 시위로 매 주말마다 대결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먼저 중단하는 것이 맞다는 거리 시위요. 그래서 이 거리 시위가 온갖 형태의 치안 대책을 갉아먹어 버림으로써 국민들에게 계속 불행한 일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해자가 없는 이 대형 재난 사고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좀 판단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 2부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우라무늬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 산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 dream
it just begun. Yeah.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